7월 13일 생생주식 리얼 김인준입니다. 지난주 한국 증시가 46개월 만에 3,200포인트를 터치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의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적인 추경이나 상법 개정안 처리 등 신정부 들어서의 증시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갖고 있는 기대와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무뎌진 반응,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증시가 이전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죠. 트럼프의 이 그 관세, 이거는 진짜 완전 봉이 김선달, 그죠? 그냥 앉아서 관세로 울겨먹기 하고 있죠. 관세를 이용해 갖고 각국과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시도가 안 되면 그냥 관세로 이득을 보겠다, 뭐 이런 심보죠. 이미 캐나다에는 35% 관세 서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관세는 주말에도 지속됐는데 EU하고 멕시코에는 각각 30%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죠. EU 쪽 관련해서는 자동차하고 농산물 관련해서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어떤 압박 차원에서 일단 30%를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멕시코에는 그 합성 마약이죠. 펜타닐. 이 펜타닐이 미국 반입 문제가 여전하다. 펜타닐이 여전히 미국으로 반입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30%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멕시코가 이 페타닐 반입을 차단시키는데 성공을 해줄 경우에는 관세를 조정시켜 줄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EU하고 멕시코 30%는 각각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협상용이다, 아직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프닝도 있었어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미얀마에는 40%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통보했거든요. 근데 이 미얀마 군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 고맙다고 했냐면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미국이 인정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고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완전 해프닝이죠. 자, 아무튼 미국은요, 6월에 관세 수입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272억 달러 나왔어요. 272억 달러의 6월 관세 수입이면은 지난해 6월 대비로는 4배가 증가가 됐어요. 일단 어쨌든 관세로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실제 이제 트럼프발 관세는요, 8월 1일 또 돼봐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증시의 반응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안심할 수는 없죠. 증시의 반응도 일단 추가로 봐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재 금요일까지 어떤 반응은 일단 한국 증시도 뭐 요 정도 빠졌으면은 큰 반응을 보인 건 아니고,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 지수 0.22%,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지긴 했지만은 뭐 약보합 정도에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증시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부분이나 집중 투표제,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죠. 이런 부분과 관련된 각종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일단 글로벌 투자 자문사가 뭐라고 최근에 얘기했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10년간 아시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신흥시장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주도주가 상승 과다로 부담을 느낄 경우에는 소외주 섹터가 방어를 해준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이미 금요일 날에 우리가 경험을 했죠. 소외주 섹터가요, 상승, 그러니까 소외주 섹터가 이제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은 일단 기존 주도주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상승 부담감으로 이제 뭐 조정을 보이거나 또는 주가가 주춤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줄 때는 이제 소외주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인데 이러한 소외주 섹터가 뒷받침을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의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잖아요. 높은 섹터다 보니까 기존 상승 주도주가 조정을 보이거나 주춤하더라도 이 소외주 섹터가 방어만 해주더라도 지수가 하방으로는 제한적인 그러한 흐름을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 세계 소외 섹터가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 보면은 역시 상승 피로감이에요. 상승 피로감인데 제가 금요일 방송까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승에 따른 박스권 등락으로 상승 과열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만은 일단 이 상승에 비해서는 이 과열 해소의 이 부분이 조금 너무 부족했다.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추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특히 단기 이격이 발생되는 위치에서는 매물과의 충돌을 또는 매물과의 소화를 거치면서 일단 역사적 신고점 경신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시원하게 팍 가기보다는 일단 올라서 이격이 생기면 다시 또 매물과의 충돌 공방, 그리고 나서 또 오르면 올라가고 또 상승과다가 나타나면 단기 이격이 나타나면 또 매물과의 충돌, 이런 부분을 일단 거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마다 이제 소외주 섹터가 방어를 해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어쨌든 상승 피로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물가 불안정이죠. 15일이죠. 이번 주죠. 이번 주 7월 15일에 CPI, 미국 6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6월 CPI 헤드라인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2.7% 상승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5월에는 2.4% 상승이었으니까 일단 이 컨센서스가 더 올라갔어요. 그죠? 아무래도 0.3%포인트 더 올라갔죠. 5월 대비로는. 이거는 모두 트럼프 관세로 인한 영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적인 부분에서 주봉 차트를 갖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는 주봉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부터 계속 5주 이평선을 타고 계속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는 보면 이격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지난주 여기서 끝났으니까 5주선이 조금 올라오긴 하더라도 약간 이격이 생깁니다. 그죠? 약간 이번 주에는 약간 5주선과의 이격이 좀 생겨요.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에는 그냥 쭉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격 구간에서의 매물과의 어떤 공방이나 어떤 충돌을 좀 병행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이번 주에는 다소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는 일단 이 박스권 상단이었던, 그죠? 여기죠. 박스권 상단이었던 3130포인트는 되도록 하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고 매물을 소화하는 게 일단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 소외주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느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죠?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런저런 어떤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반격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방송에서는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이쪽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보면서 흐름을 봐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주봉을 보면은 코스닥의 주봉은 일단 이격이 없어요. 그리고
지지난주 음봉을 거쳐서 지난주 양봉으로 다시 반전됐어요. 고점을 높이면서. 따라서 지금은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주봉 차트상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번 주에도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7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코스닥은 2포인트대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더 나았죠.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좀 더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 흐름이 나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는 단기 이격이 주봉상 있고 매물과의 좀 소화를 병행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봉상으로 보면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세게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코스피 지수의 이 기존 주도주 조선 방산 원자력 그 다음에 지주사 관련주 금융주 이런 쪽이 대거 포진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 삼성전자라는 코스피 지수를 움직일 만한 그러한 흐름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반도체 전반의 흐름과 2차 전지 전반의 흐름이 개선된다면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좀 더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염두하면서 이번 주 증시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매매에서도요, 네, 모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